TK 글마들. 안녕하십니까, 조변입니다.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대선 후보급 정치인을 새로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염려가 많습니다. 대선 후보급에 이렇게 정치 외곽에서 느닷없이 들어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과연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실패했고요. 그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주영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 그러니까 예. 그 성공과 실패는 정치라는 대통령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됐는데 네.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동안 정치 비정치인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부분 다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존의 정치권 당에 내가 들어가서 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예 창당을 해서 내가 당을 만들어서 후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통일국민당이라고 그 정주영 씨가 당을 만들어서 대권에 도전했고요. 만들었네요. 그렇죠. 예, 조직은 만들었고. 그다음에 문국현 씨가 창조한국당. 예, 그걸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주영 씨는 그 현대그룹과 경제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그냥 그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갔고요. 창조한국당 문국현 씨는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의실천 뭐 이런 사회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 나머지 부분은요. 이해창 씨라든가 방기문 씨, 황교안 씨 뭐 이런 분들 또 거기에 뭐 안철수 씨까지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정당에 기대거나 정당을 발판으로 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자면은 최소한 대선 후보로 등장해서 이제 나름 의미 있는 후보 생활을 이어가려면은 소위 말하는 조직, 또 철학, 국정 철학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조직 관련해서 우리 윤 전 총장이 뭐 그런 성공이나 뭐 또 우리가 뭐 또 앞으로 뭐 가능성 뭐를 한번 예견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하여튼 이 뭘 고쳐야 되고 주목받지 않은 모드긴 한데 예. 작년 12월에 그 윤 전 총장 측근이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맞죠? 당 이름 잘 몰라가지고 예. 그 측근을 찾아갔다고 해요. 조언을 받겠다. 그 안철수 현상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사실은 그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하고 나중에는 그 야당의 당시 야당이죠.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 반열까지 올랐단 말이죠. 단기간에 그렇게 올랐던 그 비결에 대해서 듣고자 이제 그리고 비결과 그 실패의 경험담을 듣고자 찾아갔다고 해요. 세 가지를 얘기했다 합니다. 한 달 내에 입당해라. 이건 왜 그랬냐니까 안철수 후보가 늘 그 아웃사이더로 돌다 보니까 조직과 자금 이런 무소속 이런 한계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언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 국정 철학을 확실히 갖춰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안철수 씨가 새정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새정치 실체를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새정치라고 말만 했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욕먹을 각오를 해라. 비토 세력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해라 그랬는데 퇴임할 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다 가겠다고 윤 총장이 그게 상당히 정치적 수사거든요. 예.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그러고 또 대구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도 대구에 비토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에 이런 사람들이 윤 총장에 대한 비토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황교안 전 뭐 대표의 어떤 케이스 맨 검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뭐 혹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목에 검사들의 목에 있는 기부수 안 풀면 안 된다 이래 했는데 결국 개인 친화력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조직과 관련해서 뭐 조직이 되려면 친화력 뭐 이 스킨십 이런 부분들이 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중 정치인이신 그 홍반장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그게 평생을 공직에 있다 보니까
지휘계통, 명령계통에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체질을 그냥 바꾼다는 게 사기꾼이 아니면 그걸 바꿔지기 힘들죠. 사기꾼 돼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도 잘해야 되지만 다스린다는 거는 결국은 여러 부류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흑백 논리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폭넓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예, 그 어쨌든 뭐 목의 깁스는 풀어야 되는 거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직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직을 인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꾸리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선수는 선수로서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면요. 정당은 뭡니까?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쓰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마음이 급해서 정치권과 손을 잡는 순간에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직을 갑자기 확대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그 이야기네요. 예. 지금은 어차피 무주공사입니다. 야권이 어디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아니면은 그럼 누가 다시 뭐 문재인 씨 그냥 지지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이 마당인데 자기가 조직을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도 해야 되고 달콤한 당근도 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현실 거예요. 정치를 이야기하시네요. 그럼요. 자, 그 뭐 저 윤 총장이 말술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 뭐 조직과 관련해서 뭐 그것도 장점이 됩니까? 아니, 저 밤정치가 필요하죠. 밤정치도 필요하고 낮정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조직을 꾸리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식사정치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식사정치도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뭐 검찰 출신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출신이 최고로 공직에서 잘 가시던 분은 박이태 전 국회의장이죠. 박이태 씨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출신입니다만은 그 양반은 민주당 시절 대변인 시절에 명대변인으로 소위 말하는 요즘도 지금 수십 년, 한 30년이 지난 요즘에도 회자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 그 정도로 그 좋은 능력이 예. 탁월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 양반도 물론 말년에 좀 뭐 캐디 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불명예스럽게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외에는 검찰 출신들이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박상천 쪽에 민주당 쪽에는 박상천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야당 대표까지 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검찰 출신들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조직하고 그 친화력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렇죠. 예상이시근데 그 검찰 출신들 보면은 이게 저도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 박이태 씨도 보고 박상수 씨도 둘 다 두 사람 다 대변인할 때 봤습니다만은 참 목에 힘을 못 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윤 전 총장께서 뭐 지금까지 이 검찰 조직 내에서 보여준 어떤 가치, 뭐 법치주의, 헌법, 정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한 정치 축을 맡고 갈 정도가 되려면은 어떤 국정 철학도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까지 보여준 것 넘어서는. 아니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내공이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배운다고 해서 금방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황교안 씨 왜 실패했느냐고 봤을 때 이분은 캐릭터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뭐랄까 기족이었어요. 사실 보면 굉장히 또 권위주의였고 권위주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은 뭐 황교안 씨보다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사실은 아직도 대중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 위험성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윤 총장이 아직 뭐 공식 정치판에 뛰어든다고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 뛰어들었다면은 아마 윤 총장의 실수와 실족을 기다리는 많은 범아가리들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물어뜯기 위해서 호시침침, 호시탐탐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평소의 내공으로 그걸 극복해내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사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점수를 아주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왜냐? 그동안 들려왔던 그 소문이라든가 또 검찰 내에서의 검찰 이야기들. 내에서 보면은 최근에 사퇴하는 날도 뉴스에 나왔어요. 대구 청사를 방문했을 때 6급 직원 사무관 되는 거 안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저 하급 직원들하고 하고 그 스킨십이라는가 유대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배들이 전화하면은 그 자리 못 가면 술값도 보내줄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말씀을 드리자면은 검사도 하급 검사일 때는 이 정의를 위해서 용서가 안 되고 모든 걸 흑백으로 다 가렸답니다. 그런데 고위직에 올라가면은 도둑질하는 놈은 도둑질하는 대로 참 그럴 만한 이유 사정을 들어보기에 딱한 사정이 있었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오죽하면 사기를 쳤겠나 이게 뭐 참 이런 이해가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폭이 많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이 여기까지 온 건 없잖아요. 뭐 검사, 뭐 검사장 이런 게 있어도 그러니까 검찰총장 정도 하면서 많은 경험도 하고 폭이 아주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뭐 조금 덜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황교안 씨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니까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통이죠. 특수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맡은 전문 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근데 검사라는 직업을 27년간 했으면 그 근본적인 기부스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과 철학이라고 뭐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아까 그 홍반장 이야기하신 이제 조직 내에서의 어떤 친화력이 갖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이제 대중 정치인이 돼 갔을 때 이제 조직과 사실 국정 철학이 이 앞뒤면이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철학을 내세우면은 또 국가 비전을 내세우면은 그것이 또 사람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조직을 만들어가는 계기도 되는데 뭐 거기에 더 뭐 좀 하실 이야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가 비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랬는데 그 구호대로 안 됐어요. 우리가 늘 보면 구호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실제적으로 저는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를 하신다면은 뭔가 제대로 하나라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거의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헌법 정신도 지금 굉장히 우리 헌법도 사실 지금 뜯어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지금 지금 그 문정부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국회가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무소불위에 법을 초과하는 이런 그 행정명령이라든가 대통령령 이런 게 지금 남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헌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부분이 분명한 철학을 국정 철학이라든가 비전을 국가 비전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라는 화두를 좀 필요로 할 것이다. 화두가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할 때 룰을 합의하에 룰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꾸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 그런 건 얼마든지 법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엄연하게 원칙과 법이 있는데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켜요. 안 지키면 과거에는 그거를 위반하거나 안 지켰을 때는 미안하다든지 죄송하다든지 책임을 지겠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 정부는 그래 왜 안 지켰다 왜 어쩔래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아니, 내가 안 지켰는데 어쩔래 이런 거예요. 아니 위반한 당사자가 법을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부탁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경제, 국방, 문화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가 법 앞에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로 내가 그거 하나만 만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동안에 이 나라를 정말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겠다. 이거 하나만 꼭 지키세요. 저도 뭐 나름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의견 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했습니까? 못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아니요, 뭐 저는 많이 숨겼습니다. 근데 공단님 말씀하지 말고 현실 이야기, 현실 그러니까 정치한테 좀 하여튼 배워. 좋은 이야기는 자기가 다 하고 우리는 악역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끝까지 가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지 않을 곳에 서서 이길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께서도 지금 이제 그 바로 시작한 이 시점입니다만은 어쨌든 정치라는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할 곳에 정확하게 발을 담그고 또 참여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된다, 이런 조급증은 버려야 되지 않겠나.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때까지 침잠해서 내곡을 닦으면서 기다리라, 시들려, 이 말입니다. 지금. 저 우리 뭐 아까 저 공격하시던데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지지 않을 곳에 서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꼭 지는 데서요. 늘 지는 데서. 그다음에 저는 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이 개인적 자질, 또 지금까지 쌓아온 내공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K 그만들!